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춘기에 접어든 예쁜 딸아이를 키우며 친언니와 함께 작은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남편의 지독하고 파렴치한 불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어머니의 악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소리 죽여 울었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저는 그때 그 끔찍했던 집구석에서 미련 없이 탈출한 제 선택을 매일같이 칭찬하며 평화로운 돌식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떤 기막힌 인과응보를 맞이했는지 속 시원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결혼 당시 저희 부부는 남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대리점 일을 함께 도맡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주로 외부 현장 일을 도맡아 했고 저는 대리점 사무실에 남아 사무에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졌죠. 아침 일찍 출근해 먼지구덩이 속에서 자재 목록을 정리하고 상담 전화를 받고 응대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면 집안일이나 아이 케어하는 것도 다 제 몫이었고요. 비록 몸은 고되고 화장 한번 제대로 할 시간조차 없었지만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에 불평 한마디 없이 참 억척스럽게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지만 평온했던 저희 가족의 일상은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시면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혼자 살기 적적하고 무섭다는 것이 합가의 이유였죠.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의 원래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아들네 집, 그것도 초등학생 딸아이까지 있어 각자의 방도 부족한 비좁은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남편은 홀로 남은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제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합가를 강행했고 쓴소리를 잘하지 못하고 거절에 서툴렀던 제 바보 같은 성격 탓에 결국 시어머니와의 합가가 시작된 거죠. 시어머니는 있던 집까지 팔아버리고 들어오시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한 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신 후로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입으로만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죠. 예, 목마르다. 물 좀 가져와라. 리모컨이 어디 있냐? 텔레비 좀 틀어봐라. 허리가 쑤시는데 와서 좀 주물러라. 대리점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점심조차 제때 못 챙겨 먹는 저를 수시로 집으로 호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무실과 집이 가까웠으니 더욱 거리낌 없이 부르신 거죠. 제가 거래처 발주 문제나 전화 응대 때문에 바빠서 제때 집으로 달려가지 못하면 시어머니는 기어이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 손녀까지 거실로 불러내 온갖 자잘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참다 못한 딸아이가 자기 공부해야 한다며 짜증이라도 낼라치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눈물 연기를 펼치며 하소연을 쏟아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늙고 힘이 없어서 며느리 눈치 보고 살더니 이제는 손녀한테까지 구박을 받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앞뒤 사정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저와 딸아이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야, 너 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할머니한테 대들어? 넌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남편의 모든 효도의 짐을 오롯이 저에게만 떠넘겼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나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엄마의 비위를 맞추고 수발을 드는 무급 파출부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집구석에서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세금 관련 일도 그렇고 너무 바빠 출근한 이후로 오후 늦게까지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제대로 뜨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했던 날이었어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급한 불을 끄고 한숨을 돌린 저는 너무 지치고 당이 떨어져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해야 했기에 급하게 퇴근을 하는데 동네의 디저트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쇼윈도에 진열된 예쁜 케이크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홀린 듯이 8,000원 남짓한 조각 케이크 하나를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억척을 떨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굶어가며 고생한 저 자신에게 아주 작은 보상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날은 시어머니가 양로원에 가는 날이기도 해서 집에 사람이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먹을 거 하나만 사서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있는 방 안에서 TV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케이크 한 조각이기도 하고 또 얼른 먹고 싶었던 저는 옷을 갈아입거나 식탁에 편히 앉을 것도 없이 주방에 선 채로 허겁지겁 그 케이크를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가 입에 들어가니 그제야 핑 돌던 어지러움이 조금 가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더니 주방 구석에 서서 케이크를 먹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도 방에 있는데 너는 혼자서 케이크를 처먹고 있냐? 갑작스러운 남편의 고함에 놀라 입에 케이크를 머금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진짜 이기적이네. 네 입만 입이야? 혼자 먹고 있는 꼬라지 마라 진짜. 그리고는 제가 먹고 있던 그 조각 케이크를 손으로 거칠게 내리쳐서 바닥으로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생크림과 빵이 바닥에 처참하게 지지겨졌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온 시어머니마저 바닥에 케이크를 보더니 거들고 나섰죠. 가족들 다 같이 먹을 걸 넉넉히 사와야지. 지 혼자 처먹으려고 부득불 사와서 이 사단을 낸다.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하루 종일 굶어가며 남편의 대리점일을 돕고 돌아와서 조각 케이크 하나 먹으려는 건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완전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지. 엎어진 케이크를 행주로 닦아내는데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각 케이크 하나 편하게 못 먹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서글프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날의 서러움이 가슴에 시퍼렇게 멍으로 남아있던 얼마 후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본 저는 익숙한 배달앱 알림이 떠있는 것을 발견했죠. 웬 배달앱 알림이 뜨지 싶어 별 생각 없이 남편의 폰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 주문 내역 탭을 우연히 누르게 되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거래처 인테리어 실측을 가거나 공사를 간다며 외출했던 날짜들, 바로 그 날짜와 시간대에 옆 동네의 낯선 오피스텔 주소로 배달된 내역들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배달인데도 비싼 것만 먹었더라고요. 초밥 세트나 장어덮밥 같은 거요. 참 자주도 시켰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유명 디저트 카페에서 수만 원어치의 조각 케이크와 마카롱을 배달시킨 내역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림에 지친 아내가 조각 케이크 하나 사왔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정작 지는 외근을 핑계로 누군가와 비싼 식사와 디저트를 주구장창 시켜 먹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이랬을까? 제 손발은 덜덜 떨렸고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남편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배달앱에 찍혀있던 그 오피스텔 주소와 남편의 통화 목록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낯선 번호를 꼼꼼하게 대조해 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알아낸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이 최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필라테스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공사 견적을 핑계로 자주 외출하더니 그 필라테스 원장과 눈이 맞았는지 그 여자 집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에 눈이 뒤집힌 저는 다음날 아침 당장 그 필라테스 학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직 오픈 전이었는데 갑자기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이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인테리어 대리점 사장의 아내임을 밝히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캡처해둔 오피스텔 배달 내역들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변명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 상간녀는 다르더군요. 도리어 눈을 뾰족하게 치켜뜨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뭐 어쩌라고요? 뭐라고요? 이걸 왜 보여주는데요? 뭐 어쩌라고? 당신 내 남편이랑 맨날 밥 시켜 먹고 그것도 당신 집에서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참나. 그럼 당신 남편한테 따지던지.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지랄이요? 아줌마, 이거 영업방해야. 경찰 불러? 영업방해라니.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영업방해. 그리고 남의 남편이랑 오피스텔에서 박 처먹고 뒹군 게 누군데? 뭐라는 거야. 공사 때문에 고생한다고 밥 몇 번 먹은 거 가지고 어디다가 생사람을 잡아. 밥 먹은 걸로 이 난리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불륜이게. 집에서 먹었잖아. 당신 집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자기라도 했다는 거야? 증거 있어? 꺼져요, 아줌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니까. 뻔뻔하고 기가 센 데다 목소리가 엄청 카랑카랑한 상간녀의 기세와 악다구니에 눌렸습니다. 평소 남에게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저는 억울하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학원에서 쫓겨나듯 밀려나고 말았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역시 저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간녀에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죠. 야, 너 미쳤어? 왜 엄한 사람 학원에 찾아가서 난리를 쳐? 엄한 사람? 오피스텔에 밥 먹듯 드나들면서 밥까지 먹어놓고 오리발을 내밀어? 명백한 배달 내역 증거를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뻔뻔함을 유지했습니다. 일 때문에 영업 차원에서 같이 밥 좀 시켜 먹은 거다. 그래서 밥 먹은 거 말고 우리 둘이 같이 잤다는 증거 있어? 의부증 환자 취급받기 싫으면 입 닥치고 있어. 상간녀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억장을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뻔뻔함보다도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방에서 다 들은 모양인데 다음날 저 혼자서 방에 앉아있으니 대뜸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어제 니들 싸웠지? 뭐 우민이가 여자네 집에서 밥을 먹었네 어쩌네 하던데. 어머니, 저 혼자 좀 있을게요. 아유, 죽상을 하고 있네 아주. 오죽했으면 내 아들이 그럴까. 네 꼬라지를 좀 봐라. 펑퍼짐한 작업복만 입고 곰퉁이처럼 다니면서 화장 하나 안 하고. 그러니 우민이가 딴 데로 눈이 안 돌아가고 배겨? 네가 좀 여우같이 굴고 남편 기도 살려주고 영리하게 굴었으면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가겠어? 전부 다 네 탓이다. 원망할 것 없어. 라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뼈 빠지게 일하느라 밥도 굶어가며 헌신한 며느리에게 바람난 아들을 감싸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제 탓으로 돌리는데 정말 그 집 식구들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졌죠. 그 길로 저는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딸아이의 손을 꽉 잡고 시어머니가 뒤통수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와 친정언니의 집으로 도망쳤죠. 언니 집 거실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저에게 언니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울 것도 없어. 억울하면 증거부터 똑바로 잡아. 같이 잤다는 증거 가져오라며. 가져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언니의 냉정한 조언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만 흘리며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고 뼈저리게 다짐하며 저는 아주 치밀하고 냉정하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를 틈타 남편의 차에 몰래 들어가 초소형 녹음기를 은밀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고 다른 메모리 카드를 넣었습니다. 가져온 블랙박스 메모리는 남편이 다 지웠는지 삭제되어 있었지만 복원업체한테 의뢰해 복원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수거해온 녹음기와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안에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하고도 추악한 불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녹음기 파일 안에서 남편과 그 필라테스 원장이 차 안에서 낄낄거리며 나누는 그 음란한 대화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으니까요. 자기야, 오늘 와인 맛있었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취할 것 같아. 우리 빨리 모텔 가자. 그럴까? 우리 오늘 뭐 많이 먹었는데 소화 좀 시킬까? 게다가 블랙박스 복원 영상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 안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잘 찍혀 있었습니다. 밥만 먹는 사이라며 생 난리를 치던 두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지체 없이 증거들을 챙겨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소송과 상간녀인 필라테스 원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접수했죠.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늦게 제게 전화를 걸어오며 펄쩍 뛰었습니다. 한 번만 덮어주면 안 되냐, 가족끼리 소송이 웬 말이냐며 뻔뻔하게 발악했지만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들의 모든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들 눈에는 제가 순진하고 멍청해 보여서 적당히 타이르면 될 줄 알았겠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끝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렇게 반년 동안의 법적 싸움을 끝으로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것은 물론이고 남편의 대리점 운영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한 저의 노동가치와 기여도를 온전하게 인정받게 되었죠. 덕분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과 대리점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재산분할로 철저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버린 대가로 남편은 재산의 반토막을 내어주어야 했고 저는 그렇게 넉넉한 자립자금을 준 채 남편과는 깨끗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과거의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친정언니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미련 없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니가 운영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과거 대리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익혔던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 덕분인지 제가 합류한 이후 언니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한 새 삶을 살게 되었죠. 퇴근 후 딸아이와 마주 앉아 편안하게 저녁을 먹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감사했습니다. 한편 건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저와 이혼 도장을 찍기가 무섭게 그 기센 필라테스 원장과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고 집으로 들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끼리끼리 참 잘 만났다. 둘이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라며 콧방귀를 끼고 완전히 신경을 껐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지내던 얼마 전이었습니다. 옛날 살던 동네의 관공서에 서류를 뗄 일이 있어 잠시 방문했다가 길에서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와 가깝게 어울리시던 동네 친구 아주머니셨어요. 제가 먼저 알아봤고 인사를 건넸더니 저를 금세 알아보시더라고요. 우민이 전처 맞지? 여긴 어쩐 일이야? 안녕하세요. 볼일 있어서 잠깐 왔다가 그럼 가볼게요.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막힌 근황을 신이 나서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민이 얘기는 들었지? 네? 무슨... 전혀 몰라? 전 시어머니 얘기도 전혀 모르고? 네... 아이,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나 보네. 내가 그 집 어떻게 사는지 얘기 좀 해주려고. 아니요, 저 괜찮은데. 들어봐. 들으면 속 시원할 거야. 네? 시어머니 친구분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아주 재미있는 얘기라도 하시는 것 마냥 소근대며 말하시더라고요. 자네랑 이혼하고 새며느리 들어온 건 알지? 그 바람났다는 운동학원 원장 말이야.
근데 정숙이가 그 새며느리한테 꽉 잡혀서 완전 무술이 됐다니까. 그것뿐인가? 결국 며느리 때문에 집에서 나왔어. 정숙이는 전 시모의 이름입니다. 아주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남편과 재혼해 그 집으로 들어온 상간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순종적으로 살았던 저와는 차원이 다른 기센 여자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밥 한번 차려준 적이 없고 오히려 본인 입맛에 맞는 비싼 배달 음식만 잔뜩 시켜 혼자서만 먹어치웠다고 해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살찌는 건 싫어해서 운동을 많이 하다가 필라테스 원장까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맨날 혼자 먹고 그러니 참다 못한 전시모가 뭐라고 했나 봅니다. 며느리가 되어서 밥도 안 차려주고 매일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배달만 시키냐고요. 예전 저에게 하듯 잔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랑은 다르게 그 상간녀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할라 치면 눈이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시켜 먹겠다는데 무슨 참견이세요? 저는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배고프면 어머님이 직접 차려 드세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무슨 무급 가정부예요? 라며 오히려 전시모를 쥐잡듯 잡았다는 거예요. 전시모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했듯이 잔소리에 대면 죄송하다며 굽신거릴 줄 알았겠지만 새며느리가 된 이 여자는 완전 미친 것처럼 난리를 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 기분 나쁘면 먹던 밥까지 싱크대에 처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전시모도 성격이 보통은 아닌지라 초반에 그 일로 크게 부딪혔는데 중요한 건 전 남편이 완전 그 여자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시모는 오히려 쫓겨날 위치에 처해서 눈치만 보며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전시모의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집에서만 쉬는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었는지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으로 불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학원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수건 세탁과 화장실 청소, 샤워실 물때 제거를 시어머니에게 다 시켰다는 겁니다. 어머니, 사람이 나이 들어도 본인 밥값은 하고 지내는 게 맞거든요. 회원들 오기 전에 샤워실 청소 빨리빨리 해주세요. 저번처럼 물기 남기지 말고. 그물 밟고 누가 자빠지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일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물기 있으면 다시 부를 거니까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제가 스퀴지 쓰는 방법 알려드렸죠? 천성이 게으른 시어머니는 늘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며느리인 저에게 물 떠와라 과일 깎아라 부려만 먹었는데요. 그런 분이 쭈그려 앉아 학원 화장실 청소를 하려니 온몸에 관절염이 도지고 서러워 매일 밤 집구석에서 엉엉 울었다고 해요. 전시모가 전 남편에게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가 셀 대로 센 상간녀에게 정신은 물론이고 집안의 경제권까지 모두 완벽하게 빼앗긴 전 남편은 아내가 무서워 찍소리도 못하고 바보처럼 모른 척만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히려 자기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틀린 말도 아니니 운동하는 셈 치고 와서 살살 일 좀 돕고 청소 좀 하라고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전시모의 편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지독한 새며느리의 등살과 폭언 그리고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한 시어머니는 자기 짐을 챙겨 도망쳐 나와 급하게 작은 집 하나를 구해 혼자 산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의 상황 역시 비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상간녀의 끝없는 사치와 변덕을 감당해야 했기에 무리할 정도로 공사를 여러 개 진행했고 쉬는 날도 없이 밤 늦게까지 일에 쪼들려 산다고 해요. 원래 남편은 좀 쉬엄쉬엄 일하는 편이었고 온갖 귀찮은 일은 저한테 다 넘겼는데 지금은 아주 죽어나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 친구분 말에 따르면 전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고 피로 때문에 간이 상했는지 얼굴도 시커매져서 죽을 상으로 다닌다고 하더군요. 자네가 얼마나 착하고 순했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미련하니 공 같다고 하더니 아주 제대로 된 임자 만난 거지 뭐. 이래서 있을 때 잘해야 해. 어머님 친구분의 혀차는 소리에 저는 그제야 제 가슴속에 10년 동안 묵어있던 채증이 한 번에 뻥 뚫리는 듯한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 탓을 하며 저를 쥐잡듯 잡고 노예처럼 부렸던 시어머니. 하루 종일 일하고 굶주린 와이프가 먹으려던 조각 케이크를 아깝다며 엎어버리면서 뒤로는 상간녀에게 돈을 쓰며 외도했던 전 남편. 그 두 인간 쓰레기는 결국 진짜 임자 만나서 탈탈 털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하겠다며 억지로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처럼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억울한 눈물 흘리게 하면 결국 그 피눈물이 몇 배가 되어 본인들에게 돌아온다는 세상의 이치가 알아서 그들을 심판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와 함께 일하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쁜 딸아이와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는 이 평범한 돌싱 라이프가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으니까요. 당당하게 홀로 선 저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완벽하게 증명해준 그 전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에게 오히려 감사라도 전하고 싶을 지경이네요. 길고도 기막혔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들으시는 분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